저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의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김현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이 민주의 문을 넘어가면 그 민주광장이 있고 참배광장이 있고 그 뒤에는 그 추모탑이 있고 그 묘지가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18이 제대로 역사 속에 재평가되지 않고서는 적폐 세력의 공격에 다시 광주가 수렁텅이로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을 것이다. 후대 노동운동가, 후대 운동가들이 어떻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실 건가. 5.18이 40년 됐어요. 한 세대를 넘긴 사건인데 도대체 5.18의 정신이 다시 훼손되고 적폐 세력이 정권을 쥐는 이유가 뭔가. 정말로 제대로 평가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을까. 요거를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기억한다. 기억한다. 계시는 곳은 5.18 항쟁 추모탑입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보시면 사람 손 모양의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알 모양의 조각품이 들어있는데 부활이 된다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옆에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5월 항쟁도라고 해서 5월이 그냥 단순히 80년 5월 보리알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동학혁명에서부터 4.19 그리고 반외세 반통일된 역사를 극복하고자 했던 민중들의 항쟁을 계승한다. 이런 의미의 근현대사를 압축하는 부조물이 요 양옆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아마도 5월이 다른 분들의 가슴에 남게 하는 가장 앞서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윤상훈 열사다. 5.18 때 그 주요한 학생운동 그리고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간부들이 5월 5일 날 광주 무등산에서 모여요. 만약 계엄령이 내려지고 이러면 일단 피신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결정에 반해서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윤상훈 열사입니다. 박기순 열사라고요. 이 두 분들은 들불야학이라고 야학에서 만나신 분들인데 박기순 열사는 투쟁을 조직하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두 인연을 잊지 말자 해서 이 두 분이 영혼 결혼식을 추진하게 됩니다. 1978년 전남대 학생들이 광주공단 근처에 야학을 열었다. 시골에서 돈 벌러 영세한 공단으로 찾아든 노동자들과 배움을 나누고 싶어서였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으로 야학을 주도했던 신부의 이름은 박기순. 먼저 간 후배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선배는 80년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끝까지 도청을 지키다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당했다. 생전에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에 몸담았던 두 사람은 죽어서 영혼 결혼식으로 맺어졌다. 그 영혼 결혼식에 백기환 선생님이 추모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를 응축해서 황석영 선생이 그 가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부르는 이물야 행진곡. 예. 이 5.18의 투쟁은 뭐 영웅이나 뭐 혁명가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그냥 별명이 불렀던 나 같은 사람 혹은 우리 이웃 같은 사람들이 전두환 일당이 저지른 살육행위에 대해서 분개를 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항쟁을 했다는 것. 5.18은 영웅화 시키거나 뭐 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 한평생 나가 살던 즐거운 행세 세월은 흘러도 상처는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싸우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어요. 26일날에는 한잘 따르라. 지금 대부분 다 감회입니다. 그 5월 열사분들은 시신을 이제 수습해서 저 뒤쪽 국립묘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뭐 편말 같은 게 붙어 있는 데가 있죠. 예. 그분들은 현재 여기에 안장돼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 5.18 이후에 5.18을 계승한다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투쟁을 통해서 희생되신 소위 민족민주열사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묻혀 계시고, 이 박종태 열사가 화물연대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분. 몇십 원 그 운임수당 올리려고 그거 요구하다가 회사가 안 들어줘가지고 그 대한통 본사가 있는 그 앞에 동산에서 목매달아 자결하신 거예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다른 학교보다 서울교대가 그 관료들의 행포로 학내 지하 취조실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은 제가 놀라는 게 나이들 다 20대, 10대, 진짜 한창 때라고 말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어린 나이인 분들이 많은데 막 가슴이 좀 그러네요. 박종태 열사 관련해서 나랑 비슷한 나이인데 어떤 고민을 하고 저런 산화하는 결정을 했을까. 어려울 때 투쟁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내가 굉장히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는데 내가 했던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앞으로의 다짐과 반성 그런 거를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날 전남도청에는 죽음의 최후 통첩이 전해졌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막강한 화력을 지닌 공수부대에 맞선 평범한 시민들의 저항. 그 끝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추가로 투입한 계엄군은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광주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택시의 차량 시위에 버스와 트럭까지 합세해 분노의 경적을 울렸습니다. 계엄군은 더욱 잔인하게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또다시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위대에게 그들은 총을 겨눴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하며 항쟁의 의지를 불태우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해방 광주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엄군의 최후 통첩이 전해진 것입니다. 항쟁 지도부는 시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살고 싶은 사람은 떠나라고 했지만 많은 시민군이 도청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5.18 당시 무기고였습니다. 무기를 탈취했잖아요. 맞서 싸우려고. 근데 너무 무기가 많이 탈취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탈취를 해서 여기에서 설치를 해놨어요. 너희들 들어오면 죽는다. 같이 죽자. 그래서 못 들어온 곳도 있어요. 네. 그 여자분이 한번 열어주실래? 사람 있는가? 이쪽이 지금 이제 내부가 이제 리모델링 돼서 좀 바뀌어 있는데, 진압군들이 저기서 이렇게 정문 쪽에서 치고 올 줄 알았는데 루트가 어디서 했자면 이 뒤쪽에서부터 치고 오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퇴각할 수 있는 루트를 정했던 게 바로 이쪽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치고 들어오니까 일단은 빠지고 해서 여기까지 몰렸는데 이 벽이 너덜거릴 정도로 총탄 자국이 무수히 이제 박혀 있었다. 그래서 토끼몰이 되다시피 이쪽으로 쫓겨왔는데 여기에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회의실입니다. 회의실, 이 건물 민원실은 원형이 그대로 다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주요 간부들 회의 딱 하면은 기자회견이랑 무슨 행사 여기서 했던 곳, 윤상훈 열사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자리가 윤상훈 열사가 발견된 곳입니다. 여기가 윤상훈 열사와 같이 노동운동을 하셨던 이분들이 뒤를 맡았나 봐요. 여기 창문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이 뒤에 창문에서 날아온 총탄에 배를 맞고 윤상훈 열사가 쓰러져 있어서 당시 김영철 선생님이 그 커튼을 뜯어서 여기다가 이제 덮어놨는가 봐요. 여기를 왜 보존하려고 하는가, 사적지로. 그것은 여기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을 줄 알고 남아있던 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항쟁 지도부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최후의 항전을 앞두고 그는 도청에서 마지막 외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마침내 새벽 4시 계엄군은 헬기까지 동원해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M16 소총을 난사하며 도청 본관으로 거침없이 침투한 공수부대. 1층 복도에 있던 시민군들은 사격을 피해 2층으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총에 맞은 이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계엄군의 총성이 울린 지 30여 분 만에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자 심장이었던 전남도청은 그렇게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5.18 민주광장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정부를 상대로, 소위 말해서 기득권 세력을 상대로 해서 전면전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광주 항쟁이 위대했다는 것은 새 사회를 갈망하는 투쟁을 분출했다는 것이 이번에 나타나는 평가더라. 또 하나, 노선이 정해진 겁니다. 싹 정리되고 더 많은 사람들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 한 줌도 안 되는 놈들을 눌러야 된다. 대중투쟁 노선으로 전환이 된 거고, 민주주의 노선, 그리고 통일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빨갱이로 매도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80년대 이후에 많은 선배들이, 그 운동의 선배들이 외쳤던 게 자주민주 통일 노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노선이 다르다고, 사상이 다르다고 이것을 탄압하는 걸 넘어서 그렇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 노동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농민들이, 민중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망홀 열사들이 우리에게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한번 해봤습니다.